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오늘은 갑자일입니다. 그래서 천간합의 갑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갑기합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떨 때 갑기합토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갑기합의 물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10개 글자가 있잖아요. 십천간이라고 하는데요. 각 글자는 자기 글자 다음에 5번째 오는 글자하고 합을 합니다. 갑목은 갑기합으로 합을 하고요. 을목은 을경합, 병화는 병신합, 정화는 정임합, 무토는 무게합, 그리고 다시 기토는 갑기합. 이렇게 천간은 시간을 의미하죠. 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각 글자는 계속 물형을 바꿔 가는데요. 이렇게 합을 하면서 그 전에 글자가 합을 통해서 새로운 글자로 바꿔주는 천간의 기운이 바뀌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갑기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갑목이 드러나려면 신금이 필요합니다. 신금은 가을에 완성된 종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신금 종자가 임계라는 겨울을 지나면서 종자가 발화되어서 갑이라는 새로운 뿌리,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갑목 뿌리는 봄의 양의 세계인 무토라는 땅에 드러나게 되죠. 갑뿌리가 무토 땅으로 드러나면 이게 새싹이고 갑목의 줄기인 을목이 됩니다. 을목이 자라나면 병화라는 꽃을 피우고요. 병화가 꽃을 활짝 피운 다음에는 정화로 오므려서 꽃 안에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는 이 땅에서 열매가 다 익으면 확산과 분산의 계절은 이제 끝이 나게 되죠. 그러면 무토라는 땅에서 봄, 여름을 지나면서 확산, 분산의 계절이 막을 내리고 나면요. 이제 기토라는 땅에서 응집과 축소의 계절인 가을, 겨울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은 보통 기토 땅에서 활동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갑목은 기토를 만나면 그동안 해오던 해묘미 삼합을 마감하고 토인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갑기합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체가 태어나서 자라고 기운을 다 쓰고 나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는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갑기합토의 계절은 어느 계절이 될까요? 모든 계절에서 갑기합이 무조건 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기토 땅에서 가을을 시작하면서 분산의 기운이 끝나고 응집, 축소의 계절로 간다고 했잖아요. 분산과 확산이 절정에 이른 순간 이제 갑목은 그 생기를 다 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여름에 일어나는 게 갑기합토가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나무를 아래로, 땅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요. 갑이라는 생기, 확산하던 그 기운을 잡아서 기존에 활동하던 일을 중단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중단했기 때문에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되겠죠. 충전을 하기 위해서 쉬거나 아니면 그 일을 접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다시 구상하는, 새로운 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기토에서 갑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경금, 신금으로 열매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신금 종자는 다시 임수, 계수를 지나면서 발화되어서 갑목이라는 생명체가 새롭게 태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계절이 겨울에 갑기합으로 이 간목을 드러내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요. 갑기합토가 아니라 갑기합목이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갑기합의 물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기합은 간목이라는 나무 그리고 기토라는 땅의 합이에요.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그런 합이 됩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갑기합은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해년에 갑기합이 일어나는 해였어요. 그래서 기해년에 갑기합의 물상으로 새롭게 출발의 의미를 쓰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갑기합의 물상에는 주로 건설, 건축, 설계, 토목, 부동산, 기획, 생명공학 이런 물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통해서 갑기합의 물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는요. 정축월 병화일주세요. 그리고 원국 자체에 연시에 갑기합이 있습니다. 연시에 이렇게 갑기합이 있는 의미는요. 갑기합의 물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이 물상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갑기합이 있는데요. 축월이에요. 축월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갑기합의 물상으로 갑기합토가 아닌 갑기합목의 의미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일지궁에 임목으로 기획을 의미하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기획력이 뛰어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월지에도 축토가 있기 때문에 월지하고 일지 사이에도 갑기합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연이라는 나라, 국가 관련된 이 간목을 개인적으로 기토라는 상관에다가 이제 키우는 그런 모습이죠. 병화로 이 갑기합을 키우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갑기합이라는 새로운 건설, 건축의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분의 경우는 도시계획 관련 학과를 졸업하시고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분은 신미월 기토일주세요. 미월은 갑기합이 있다고 해도 갑기합목의 계절이 아니라 갑기합토의 계절이죠. 키우는 계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금이라는 종자를 해수에다가 발화시키는 그런 의미는 있어요. 신금은 기토에게 식신이죠. 일종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수는 해미로 미중의 을목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죠. 신금은 미월의 신금이기 때문에 뜨거운 화기에 의해서 달구어진 굉장히 날카로운 펜의 그런 모습이고요. 기토 위에다가 해중의 간목을 세우는 그런 물상으로 이분의 경우는 설계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분은 병자월 간목일주입니다. 자월에 갑기합이 있죠. 자월은 갑기합이라는 간목을 키우는 계절이죠. 병화가 갑기합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갑이 잘 자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아버지는 조경 관련 일을 하시고요. 본인은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이십니다. 마지막 분은 기사월 경금일주예요. 원국 자체에는 기토밖에 없고 일지궁에 임목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사화월 같은 경우는 갑기합토나 갑기합목의 물상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지궁에 임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목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교육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의미로 드러날 수 있는데요. 현재 갑술대운입니다.
갑술대운이 되면 일지궁 임목이 동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일지궁이라는 건 나의 마음이죠. 내 속마음, 그리고 내 것이에요. 나와 관련된 일의 의미고요. 갑목이 천간을 드러나서 갑기합을 합니다. 갑목은 경금에게는 편재죠. 그리고 원국에 임수로 식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식신생재를 하는 그런 대운이 되는 모습이 되고요. 갑기합으로 갑목을 기토에다가 드러내기 때문에 아직 더 키워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식상의 경우는 내 것을 밖으로 내놓는 그런 의미로요. 식상의 의미에 소비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재성은 일간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그런 십성이죠.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물건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식상생재가 되는 운에는 내 것을 투자를 해서 편재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투자의 의미로 많이 드러납니다. 편재인 돈이고요. 기토는 인성이잖아요. 정인입니다. 돈과 문서가 합을 해가지고 서로 묶이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식신으로 키우는 그런 대운이 됩니다. 갑술대운 작년이었죠. 기해년에 다시 갑기합이 이루어지는데요. 기토가 해수를 가지고 함께 왔기 때문에 갑기합으로 갑목을 키우는 모습을 의미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작년 기해년에 서울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시고 청약에 당첨이 되셔서 부동산 분양을 받는 부동산의 물상으로 갑기합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사주마다 원국에 갑기합이 있으신 분이 있고 운에 따라서 갑기합이 오는 그런 분도 있는데요. 구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함께 온 글자에 따라서 갑기합의 물상이 조금씩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갑기합, 천간합 중에 갑기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